여러분, 교과서 2단원, 세상과 함께 자라는 꿈. 거기가 페이지가 59페이지예요. 자, 여기 선생님 화면을 같이 봐요. 선생님이 2단원 먼저 그 진도 나간다고 했죠? 자, 2-1 단원이 자료 찾으며 책 읽기예요. 네. 자, 자료 찾으며 책을 읽고, 자, 그 다음에 통일성 있게 글을 쓰는 그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넘길게요. 자, 이 단원을 들어가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를 정리해 놓은 그런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단원 1에서는 독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 여러분, 계획을 세워요. 자, 이 과정과 자료를 참고하며 책을 읽는 방법을 알아본다 라고 있죠? 자, 자료를 찾으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 자, 이게 소단원 1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단원 2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글쓰기 과정을 이해한 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글을 쓰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죠. 예, 내용이 통일되게 그러니까 글에는 주제가 있죠. 예, 그러면 그 주제를 향하도록 다른 문장들이 그 주제를 향하도록 그렇게 통일성을 갖추게 해보자. 그런 글을 써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또 옆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습 활동, 학습 목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소단원 1에서의 학습 목표는 이거예요. 자,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다. 네, 자료를 찾아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도서관 자주 가나요? 네,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이라든지 전문 서적을 읽는 경우보다는 아마도 요즘에는 여러분들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볼 거예요. 그쵸? 선생님조차도 이 스마트폰 아니면 그 태블릿 PC 이렇게 해서 정보를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아주 편리하죠. 네. 정말 좋은 시대예요. 자, 그리고 옆에 자, 2단원 통일성 있게 글쓰기. 네, 통일성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하세요. 네. 자,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해서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자라고 했죠. 자, 여러분, 여기 소단원 1에서는요, 자료를 찾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소단원 2에서는 이제 그렇게 찾은 자료들, 그런 자료들 중에서 내용을 선정해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찾은 자료를 모두 다 빠뜨림 없이 다 이용해서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쵸?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내용만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통일성을 갖춘 글을 써 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소단원 들어갈게요. 자료 찾으면 책 읽기. 자, 그리고 학습 목표는 아까도 봤죠. 자,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네, 이것들은 그러니까 자료를 찾는 어떤 출처 혹은 방법, 도구가 되겠죠. 그쵸? 자, 이거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서 참고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 2-1 단원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아서 스스로 관련 자료를 찾으며 독서하는 그러한 습관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습관이 들 수 있게 공부를 하자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길이 있다면 어떤 책으로 채우고 싶은지 생각해 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책 한 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을 한번 써보는 거죠. 자, 선생님은 자, 갑자기 떠오르는 소설 퀸터그라스의
자, 양철북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읽고 싶은 책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이어도 되겠죠? 예. 책에다가 이 책의 이 세로 부분에다가 빈칸에다가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자, 넘길게요. 자, 여기 학습활동을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료를 참고하면서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자, 왜 자료를 찾으면서 글을 읽으라고 하는 거냐면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스스로 찾아보는 그 읽기 습관은 능동적인 독서 습관을 기르게 해주겠죠. 그렇죠? 자, 이 단원에서는 자료를 참고하며 책을 읽는 방법, 자료를 참고하며 책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고, 자,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서 또 참고하면서 예, 그렇게 해보자, 글을 읽어보자 라는 거죠. 자, 여기 행복중학교 독서 동아리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네요. 자, 책을 읽을 거예요. 독서를 읽을 건데요. 책을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같은 책을 읽을 동아리 그 회원들끼리 논의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같이, 뭐라고 할까요? 같이 책을 읽고 또 그 책에 대해서 토의 토론을 이제 해야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책을 다 같이 돌려 읽을 것인지, 다 같이 볼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진이라는 학생이 나오네요. 시진이와 친구들이 책 읽기를 계획하는 과정을 살펴보랍니다. 계획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독서 계획표의 내용을 밑에 보면 내용도 채워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시진이일까요, 여러분? 누가 시진이 같아요? 자, 시진이가 누군지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시진이에요. 뒷장 넘기다 보면 이 친구가 시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친구 먼저 이 친구의 대사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동아리가 이번에 책을 읽기로 했다. 어떤 책? 어떤 분야? 예술이요. 예술 분야의 책을 읽기로 했잖아. 자, 그랬어.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술책을 읽어야 할까요? 주제를 한정을 해야겠죠? 자,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친구가 주제를 꺼냅니다. 팝 아트 어때? 예술 중에 팝 아트 어때? 체험학습으로 팝 아트 전시회를 보고 나서 팝 아트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 자, 이렇게 해서 팝 아트를 추천하고 팝 아트를 추천하는 이유까지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볼게요. 자, 좋아라고 했죠? 네, 여러분 좋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팝 아트에 대한 책을 시즌이도 읽고 싶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책을 읽으면서 팝 아트의 의미와 특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러한 독서를 이제 해보자라고 했죠. 자, 여러분 팝 아트를 다루는 책을 읽는 여기 목적이 나와 있네요. 팝 아트의 의미하고 특징을 알아보고 싶다는 거죠. 배워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이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서, 바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친구. 그러면 함께 책을 정해서 읽고, 그러니까 같은 동아리 회원들이니까 하나의 책을 공용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음 주 모임까지 독서 기록장을 한번 작성해 와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여기 밑에 메모지를 볼까요? 네. 독서 동아리 활동 일지를 여기서 이렇게 나눈 대화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채워볼까요? 이 4명의 친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공동으로 읽을 책은요. 그 분야는요. 예술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술 중에서도 자, 3글자 팝 아트에 대해서 팝 아트 관련된 책을 읽자는 거죠. 자, 독서 목적은 뭐예요? 여기 위에 시진이가 독서 목적을 밝혔죠. 그쵸? 자, 팝 아트의
의미, 그리고 특징. 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실을 새롭게 알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책을 읽자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팝 아트 서적을 골라야겠죠. 그쵸? 팝 아트를 다루는 책을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두 번째 단계입니다. 책을 선정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4권의 책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를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어떤 책을 고르는 것이 적당할까요? 결과적으로 시즈니의 그 모두문 시즈니 동아리는 어떤 책을 고르게 될까요? 자, 그래서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이 책부터 볼까요? 현대미술과 팝아트라. 아이고, 딱 봐도 팝아트의 계보와 유상, 계보, 위상 이런 어려운 단어가 사용이 되고 또 이 책의 표지도요. 이것은 거의 그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할 어떤 정보서적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면 이렇게 앞에 표지에 그림도 없는 이런 재미없어 보이는 책들을 많이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시즌이죠. 시즌이가 말합니다. 표지에 담긴 정보를 보니 팝아트를 전문적으로 설명한 책이어서 너무 전문성이 느껴져요. 중학생인 우리가 읽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말은요. 독자. 여기 지금 독자는 중학생 4명의 학생이잖아요.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즉, 이 책은 독자의 수준과 맞지 않다. 독자의 수준보다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볼까요? 주목할 만한 팝아트 작품이라고 했어요. 자, 책을 훑어봤대요. 네. 사진이 많대요. 사진 위주라서 팝아트의 특징을 알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책 읽으면은 팝아트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없을 것 같대요. 자, 그러면 이 책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책도 아마 안 읽을 거란 말이죠. 자, 여기다 X 칠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친구 볼까요? 자,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책을 보면은요. 자, 팝아트는 작은 글씨로, 앤디 워홀은 큰 글씨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은요. 지금 우리는 팝아트가 주제인데요. 이 책의 주제는요. 앤디 워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살짝 핀트가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합니다. 책에 실린 추천글을 보니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읽으면 좋겠어? 즉, 팝아트와 관련된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 물론 팝아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죠. 그치만 핵심 단어는 앤디 워홀인 거죠. 핵심 주제는 앤디 워홀인 거지 팝아트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도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은 것은 이거 하나죠? 네. 뭐라고 했습니까? 표지의 책 소개를 보니 팝아트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책인 것 같아. 즉, 마음에 들어.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의 독서 목적에 맞는 글을 한 편 읽어보자. 자,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이 책으로 결정이 났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창의력 쑥쑥 팝아트 감상 시간이라는 책을 이제 읽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책을 선정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겠죠. 자, 그래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시즈니가 자료를 참고하며 한편에 글을 읽는 과정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까 고른 그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책에 이러한 소제목으로 짧은 글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만화와 포장지도 예술이 되지. 전성수라는 분의 짧은 평론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작은 또 제목이 여기 있는 그 제목보다도 더 작은 소제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요.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글은 보통 그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그렇게 또 글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요, 글의 처음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처음 부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면 되냐면요. 여기 또 이렇게 작은 또 제목이, 한 줄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내용이 하나의 단락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새로운 단락이 전개가 된다는 얘기일 테니까 여기가 이제 중간이라고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읽을 글의 일단 분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이만큼,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만큼,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네, 요만큼의, 요 정도 분량의 글인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죠. 자,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가 책의 그 표지인 거예요. 책을 보면 그 페이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즈니가 책을 읽으면서 자료를 찾아요. 자료를 찾으면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보충해 가면서 책을 읽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시즈니의 어떤 생각, 예, 그리고 시즈니가 실제적으로 예, 그 어떤 자료를 찾았던 그 내용을 그리고 여기서 지금 팝아트를 찾았잖아요. 팝아트 찾은 거, 자료를 찾은 것을 여기다 또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쵸? 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게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부분을 또 이렇게 메모도 하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만화와 포장지도 예술이 되지? 라는 제목의 그 글을 읽는데 읽을 때 이렇게 시즈니처럼 이러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면서 예, 찾아보면서 예, 그렇게 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처음 부분만 일단 보기로 해요. 처음 부분. 네, 처음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네, 요만큼의 글을 일단 읽어보세요. 자, 근데 읽는데 여기 지금 시즈니가 빨간 줄 팝아트가 칠해져 있잖아요. 그려져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친숙한 소재를 활용한 작품을 팝아트라고 해요. 이렇게 한 문장을 딱 시즈니가 읽었는데 이 팝아트가 살짝 개념이 모자란 거야. 들어는 봤고 좀 알긴 아는데 팝아트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싶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한 거라고요. 이렇게. 자, 이건 그러니까 팝아트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찾아요. 자, 여기 보세요. 책을 보고 있죠? 책을 통해서 찾고 있죠? 백과사전. 백과사전을 통해서 팝아트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백과사전에서 발췌한 팝아트에 대한 설명 글이에요. 그쵸? 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기부터 팝아트의 물결은 1960년대 초반부터 미국 미술계에 강하게 몰아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끌어서 읽어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문장 속에서 이 한 문장에 혹시 여러분들 궁금해서 더 찾아보고 싶은 그런 뭐 어휘나 개념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괜찮죠? 그럼 넘어가도 되겠죠? 아니, 물론 사람마다는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 이 1960년대 뭐, 미국의 미술계의 동향에 대해서 나는 궁금해졌다 하면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가지고 찾으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팝 아트와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1960년대 미국 미술계까지 나아가면 너무 그 영역이 광범위해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는 찾아보지 않을 거예요. 자, 그 전에는 추상 표현주의라는 미술사주가 유행했는데 작품을 보고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해요. 여기서 한번 더 끊어볼게요. 아, 야, 여기에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조차도 추상 표현주의라는 요 단어 있죠? 여기에 주목할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미술의 한 사조거든요. 여기 또 이 사조라는 말의 단어가 의미가 또 알고 싶은 친구는 이 사조도 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유행했던 어떤 트렌드, 그런 트렌드라고 보면 되거든요. 미술 트렌드. 근데 그 미술 트렌드로서 추상 표현주의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볼 것 같은데 추상 표현주의 해서 이렇게 빼내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포털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추상 표현주의에 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써놓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 빗금친 거 그 뒤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자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고 그러니까 단어에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러한 이런 활동을 지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직접 해보고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표시한 부분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